병실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3시 반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80대 환자가 느닷없이 시작된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목숨까지 잃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른 것도 아닌 병원에서 잠자다가. 대체 이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21년 8월 달에 어느 날에 새벽 3시 반경이었는데 그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잘 시간이잖아요. 병원이면 환자들이 많으니까 더더욱이나 많은 환자들이 푹 쉬고 있었을 텐데 그 병원에 입원한 70대 남성 환자가 그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잠이 들지 않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70대 남성 환자가 갑자기 그 새벽 시간에 철제 소화기를 집어들고 옆에 있던 다른 환자, 80대 환자를 공격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80대 환자를 공격해서 8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3일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같이 병실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건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도 충격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인이니까. 근데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3시 반까지 70대 환자가 잠을 안 잤는데 그때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새벽 시간에는 그 이유 없이 배회하면 안 된다는 병원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나가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70대 남성 환자가 갑자기 격분하면서 소화기를 들고 아무 이유 없는 옆에 있는 80대 환자를 공격해서 살해한 겁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가 혹시라도 있는데 옆에 이런 환자 있으면 혹시 뭐 평소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든가 뭐 소동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없었습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에서 지내다 보니까 뭐 낮에 다툼이 있었나 갈등이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전혀 아니었고요. 간호조무사가 병실 밖을 못 나가게 하자 이 옆 침대 환자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왜 그랬을까 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가해자인 70대 환자는 중증 치매 환자였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알코올성 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년에는 외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다시 입원을 해서 정신 감정을 진행을 했는데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라는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이유 없이 죽인 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환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고요? 네,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늘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냐 이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심신상실이라고 보고 이때는 우리 법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책임 무능력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심신미약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것이고 가해자 측에서는 완전히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심신상실 상태가 그 범행 당시에 맞았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증세가 심각해서 이 어떤 개인적인 사물을 법률 사물을 포함한 개인 사물을 처리할 능력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병원 소견도 있었고요. 그동안 이 가해자를 진료해온 병원장이 선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범행 당시에 이런 소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곳은 병원이라는 겁니다. 병실. 자, 뭐 가족들 아파서 병실 가본 적 있죠?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옆에 침대 환자와 커튼 한 장 쳐 있잖아요. 무슨 소리 나도 다 들리고 환자마다 병세도 다르고 게다가 또 뭐가 있죠? 그렇죠. TV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 시간에 TV를 보고 싶다고 하고 어느 분은 조용히 자고 싶다고 하고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병실에서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실이라는 공간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 이런 다툼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좀 끔찍한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작년엔 전북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했는데 압박에 살해했는데 그 이유가 코골이가 시끄러워서였습니다. 코 곤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요번 아까 조금 전에 허준 변호사 설명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70대 환자가 알츠하이머 환자였거든요. 예. 이때는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이라고 판단이 돼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아까 사건하고 차이는 아까 사건은 이유가 없잖아요. 예. 살인의 이유도 없고 실제로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한 것인지조차 모르지만 여기는 코골이가 시끄러웠다는 인지가 있잖아요. 아, 사람이라는 걸 기초로 알았네.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단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때문에 TV 대구의 한 때문에. 병실에서는 난 야구 볼 거야. 나는 다른 채널 볼 거야.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요양 사건에서는 내 물건이 살았다. 네가 가져갔지. 당신이 물건 가져갔지. 없어진 거. 서로 다툼이 벌어지다가 흉기난동 사건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방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오해나 다툼 같들이 생길 수 있는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